안녕하세요. 아이유드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은입니다. 토탈북 236페이지에 반영구 시술 순서, 그리고 관리 순서, 그리고 마취 용고에 대한 예민한 부분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36페이지에 피시술자 상담, 2번 고객카드 작성, 이렇게 쭉 번호별로 16번까지 나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하면서 어떤 얘기인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시술자 상담. 우리가 대부분 반영구를 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먼저 상담부터가 중요한데, 이게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거의 뭐 마취 연고 발라놓고 그런 다음에 상담을 들어가요. 왜냐하면 마취 연고를 바른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못해버리면 문제가 생겼을 시 대처 불가능 상태가 되어버리죠. 반영구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리스크를 줄여나가면서 가는 일이지 100% 프로페셔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답인 거죠. 왜냐면 어떤 피부인지, 그리고 어떤 디자인, 그리고 끝나고 나서 만족도가 얼마나 클지에 대한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대부분 다 반영구를 시술을 하시는 시술자 분들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만족감과 자괴감이 왔다 갔다 들 만큼 호불호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어떤 고객들은 정말 칭찬을 하고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이보다 더 기쁠 순 없고,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잘했고 내가 보기엔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정말 불만족스러운 얼굴로 하고 나갑니다. 그럴 땐 정말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항상 상담이라는 단계에서 먼저 우선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카드 작성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 대부분 다 고객카드 작성에 대한 폰트도 없고, 그리고 작성을 적어서 자기만의 고객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또 기초를 배우시는 분들은 고객카드를 어떻게 적는 거야?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배우는 스승들한테 이렇게 원해서 받으려면은 못 받거나 아니면 없어서 못 받거나 하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객카드를 오픈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글자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먼저 날짜, 고객명, 핸드폰 번호, 성별, 지역, 나이, 혈액형.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그죠? 왜 이렇게 적냐면, 좋아요, 오늘 날짜 적고 고객명 적고 핸드폰 정도는 적었습니다. 고객이니까. 그리고 성별은 내가 아니까 적고, 그리고 지역도 아니까 적고, 나이, 대충 말하기 싫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50대다 아니면 40대다 대략 적고, 나이를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혈액형은 왜 알려고 하냐면 사실 저는 그래요. 저 혼자만의 그런 대처법인데, 혈액형에 따라서 약간 스타일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혈액형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지만 오늘 수업 이거 얘기하자면 그대로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혈액형이 뭐 어떤 AB형, 뭐 A형, O형, B형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성격들이 좀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려고 이렇게 제 고객 카드에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관리 횟수가 한 번을 해야 될 분이 있다면 4회, 5회까지 가야 될 분들도 있습니다. 경력자들은 두 번 해서는 안 돼, 이런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죠? 그때 횟수들을 체크해서 적는 게 좋고요. 그리고 관리 옵션. 관리 옵션에서 앰플 관리, 피팅 관리, 생장수 관리, MTS 관리, 토닝 관리를 왜 적었냐면, 꼭 이게 반영구 화장, 좋아요, 관리 선택에 있어서 눈썹, 입술, 헤어, 두피, 여기에서 제가 눈매라고 적어 놓은 걸 아이라인이라고 저희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밀스러운 고객 관리 카드? 왜냐면 아직까지 합법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기에다 그냥 노골적으로 반영구 화장 뭐 해서 아이라인 시술 뭐 이렇게 적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노골적인 것보다 약간의 해설을 좀 다르게 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눈매 아이라인, 눈썹, 똑같고 입술, 헤어, 두피, S&P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 외에도 왁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티에이징 관리라든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요. 반영구를 하면서 뭐 리프팅 관리나 MTS 관리나 생장수 관리나 뭐 여러 가지 뭐 레이저 토닝 관리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피부샵에서는 많고 하기 때문에 관리 옵션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리 중 고객의 현재 체크 사항 및 상담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뭐 여러 지병, 예를 들자면 특이사항 및 지병을 얘기하는데, 지병을 뭐 당뇨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거기에 관한 특이사항과 지병에 대한 리스트를 쫙 적는다면 그 또한 법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의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과하게 그분에 있어서의 정보를 여기에다가 지병에 대한 걸 얘기를 적는다면 그 부분도 컴플레인 걸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뭐 드시는 약 정도 어느 정도 참고 당뇨가 있으시군요. 아니면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한 몇 년 정도, 한 2년 정도요. 2년 정도는 좀 많이 복용했는데 상식적인 내용들을 알고 나면은 어느 정도 체크하고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온단 말이죠.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반영과장은 어떻게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잘못될 일들을 줄여나가야만이 완성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체크사항, 예를 들자면 눈썹이 그대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한 천연 기념물이다 하면 너무 좋은데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전에 막 빨간색, 회색, 보라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 분들 또한 체크를 해서 이분이 1, 2회로 끝나지 않고 3회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면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상담은 반드시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래요. 여기 오면 내 눈썹이 완벽하게 돼. 나 마음에 들게 돼. 여기만 오면 다 될 것 같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피부를 어떻게 이식을 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색깔을 덮는 건데, 또한 색이 빨리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색이 전환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고객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상담을 하고 체크를 해가면서 몇 회를 할 건지, 그리고 고객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해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오늘 대처를 해서 시술이 들어갈 건지에 계획을 먼저 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시술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제가 오늘 책에 있어서의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드리는 거지, 사실 손에 붙고 그 정도의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이게 익숙달이 되면요 금방금방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적는데요 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겠습니까? 5분이면 되죠. 길어봤자 10분이고요. 그분이 썰을 막 해놓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한다면 시간이 더 가기는 하겠지만 필수 사항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고객과의 어느 정도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통을 한 뒤에 그분과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고객 날짜를 체크하겠죠. 오늘 몇 날 며칠 뭘 했어요 1차로. 그럼 2차 날짜는 언제 할까요? 먼저 고객과의 약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총 관리 횟수 몇 회 적고, 그리고 디자인 체크를 합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 체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좀 변형해서 이렇게 들어가려면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여기 부분을 어떻게 해서 그래서 횟수가 얼마 들어갑니다. 설명. 색수 체크. 색소는 설명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중화를 할 건데 중화가 뭐야? 색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색을 그걸 빼내고 넣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덮어서 그 색을 브라운 계열로 이쁘게 보이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중화 들어가는데 오늘 색소 체크 이렇게 자기도 보일 수 있는 나중에 이 고객 카드로 내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색소 체크하시고 어디 해서 썼고 어떻게 믹스해서 썼고 초록을 섞었는지 토프를 섞었는지 어떤 색깔이랑 믹스를 해서 썼는지 1차는 어떻게 썼고 2차는 어떻게 썼고 해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 맨 마지막 확약서. 확약서는 왜 적냐면요. 우리가 확약서를 동의서라고도 하는데 확약서라는 이 글자 자체는요. 효력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확약서를 씁니다. 자, 괄호 열고 누구누구는 김정은은
관리 전, 그러니까 제가 피시술자라면 제가 시술을 받는 사람이면은 누구누구는 관리 전 상세히 상담을 받았으며 관리 후 생기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관리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동의합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발생되는 관리 날짜 및 체크했죠. 날짜 및 관리 거부는 관리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기 시술자라고 얘기되어 있지 않죠. 관리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재관리는 리터치를 말하는 거겠죠. 피부에 따라 날짜 변동이 될 수 있고요. 계약 횟수 이후 추가 관리 시 횟수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분이 추가 비용을 그러니까는 뭐 웬만하면 안 받겠죠. 저희가 하고서 그 뒤에 돈 달라는 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특수한 상황 아닌 이상. 하지만 이 얘기를 적어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고객에게 이것만 적고 이름만 적고 여기에다 서명만 해달라 그러면요. 이 내용 안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어드려야 됩니다. 계약 횟수 이후 추가 관리 시 추가 비용 발생한다. 관리 비용은 선납을 정하며 먼저 줘야죠. 이후 고객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관리 취소 시 환불 조건은 횟수에 따라 환산되어 환불된다. 왜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관리비를 냈는데 시술비를 냈단 말이죠. 냈는데 아니 고객이 단순 변심이 돼버렸어요. 1차 하고 그 뒤에 돈 돌려달래. 근데 환불 조건은 한 번 했으니까 2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10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다 완물을 원해. 그럴 때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고객은 위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였고 동의합니다. 위 확약서는 증거 자료 효력이 발생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건입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데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대비하고 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반영국어 합법화가 안 된 이상은요. 준비를 하고 대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된 것도 분쟁이 생기는데 법적으로 된 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 분쟁이 생기는데 이런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하나의 문건들이요. 법적 공방에서 마지막 결판까지 가면 이게 효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근거 자료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본인이 스스로 서명을 했고 본인 스스로 이름을 적었다면 효력은 당연히 생기는 거고 법적 공방에서 이길 수 없을지 그건 몰라요. 어떤 이유든 간에 서로 간의 입장이라는 건 있겠지만 이 하나로서의 플러스 도움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건 사실 전제 조건이 원장님들이 다 잘했는데 정말 억울한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필요한 문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못했어. 인정해. 내가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입술 막 난리 나고 눈썹 완전히 망치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처음부터 잘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는 이런 게 없었죠. 이거조차도 제가 다 처음부터 만든 거니까.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대처 방법을 고객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시술 부위 1차 표피 마취 연고 도포를 합니다. 눈썹일 경우에는 20-30분이겠죠. 제가 리도카인 전에 제가 그 입술 도포시 그 10.56을 넘어가면 안 좋다. 9.6 정도의 마취제가 좋다. 리도카인 성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하다고. 그 기본적인 거를 얘기를 했을 때 20-30분이 좋아요. 근데 패치나 아니면 굉장히 센 어떤 제품들 어떤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쓸 때는 말이 달라지겠죠. 분이 너무 센 제품은요 피부 손상률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이미 열성으로 데미지를 입었는데 거기 위에다가 또 시술을 하게 되면요 아무 데미지가 입지 않았는데도 피부에 니들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가해지면요 안 생길 에너지가 발생이 되면 그거는 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마취제로 먼저 더 조졌다고 얘기해야 되나 이거 더 피부를 손상을 가게끔 해놓고서 시술이 들어가면 더 하겠죠. 저는 그래서 너무 센 마취제를 쓰지 마시라고 합니다. 약국가도요 그 9.6짜리 팔아요. 9.6이나
10.56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인증되는 제품들이고요. 해외로 수출되는 10.56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9.6이랑 거의 효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이라인 경우 20분 정도. 자, 20분인데 이것도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중간을 얘기를 한 건데 아이라인도 퀵 있고 또 기본적인 보통이 있겠죠. 쓰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퀵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좀 프로테이지가 좀 더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같은 경우는 10분이나 이렇게 있는데 사람에 따라 마취제로 통해서 피부 손상이 많이 가거나 데미지가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또 있기는 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20분 정도 너무 센 거를 쓰시는 건 또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라인 같은 경우는 각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마취를 될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이라인이 제일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적당한 리도카인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있는 약을 쓰시는 게 표피 마취제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입술 헤어라인 경우 같은 경우는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좋습니다. 마취제가 적당한 정도의 퍼센테이지일 경우입니다. 두피 메디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유륜이나 SMP나 그 외에 뭐 흉터 커버라든지 자, 그런 메디컬적인 부분도 40분 정도. 두피 같은 경우는 뭐 40분에서 50분 정도 놔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독한 걸 쓰는 거는 전 정말 반대예요. 네.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안전하게 마취가 되는 게 좋고, 심지어는 약하신 분들은요, 약한 걸 이 정도 시간을 두더라도요, 손상이 가요. 마취 자체가 처음부터 손상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아픈 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엠보를 하는데 마취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잘 유도리 있게끔 마취를 랩을 씌워서 보더라도 피부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변하는지 잘 관찰하면서 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자마자 막 눈두덩이가 붓기 시작하고 막 가렵기 시작하고 너무 심각하게 따갑고 그럴 경우는 정말 이분 너무 예민하신 분이고 피부 손상이 많이 가는 분이다 하고서 빨리 1차 마취를 띄고 바로 적당한 스크러치를 준 다음 2차를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피부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냥 피부 손상이 심하실 경우 이거보다 반 정도 시간을 줄이고 짧게 가고 그런 다음에 적당한 스크러치를 주고 2차를 해서 오히려 랩핑을 해서 5분 정도 뒀다가 열성이 많은 경우는 랩핑도 하지 마세요. 덮지 마세요. 그냥 오픈시키고 열을 식혀가면서 마취를 한 다음 원하는 스킬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다 얘기 완전히 다 해요. 오픈을 합니다. 얘기 잘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해드려요. 그리고 준비물은요, 젖은 손, 마른 손 다 있어야 돼요. 디자인 펜슬, 2차 마취 연고, 시술 색소, 위생 장갑, 랩, 1차, 2차 다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랩, 위생 마스크, 면봉, 재생 연고, 시술, 니들 세팅 다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보면은 젖은 손, 마른 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마취 연고를 마른 솜으로만 닦는 게 아니라 젖은 솜으로 먼저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그죠? 젖은 솜에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젖어 있는 수분이 있는 그런 다음에 마른 솜으로 닦아내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척척한 상태에서 디자인 펜슬 들어가면 디자인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2차 연고 1, 2차 연고 마취 연고 그거는 뭐 태그랑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1차 마취 연고 그죠? 뭐 약국에서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엠나 제품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리고 시술 색소 준비하시고 위생장갑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랩 위에 커버하는 랩 전용 저는 랩 있잖아요. 랩이 뜨는 랩보다는 이렇게 밀착성이 좋은 랩이 있어요. 일본 제품 중에 정말 좋은 게 있던데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중에서도 그 코스트코에 가면은 이렇게 약간 착 달라붙는 그런 랩 굉장히 커서 잘라서 써야 되는 게 좀 불편한데 재료상에도 이런 랩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었는데 피부 밀착이 잘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잘 붙어서 랩핑을 잘해야 또 마취가 빨리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랩
뭐 저런 랩 이런 랩도 있지만 랩 중요한 건 랩 이것도 많이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본인이 써서 맞는 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당히 뭐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위생 마스크.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KF94나 뭐 N94 이렇게 뭐 고품질의 마스크는 필요하지 않지만 요즘 들어서는 반드시 마스크 좀 잘 써야겠죠. 근데 이제 시술자가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숨이 찰 수 있어요. 그죠? KF94 같은 경우에는 미세 입자까지 다 잡아내는 거니까 너무 내가 숨차고 힘들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적당한 뭐 덴탈 마스크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면봉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반 면봉이랑 마이크로적인 면봉 있잖아요. 면봉 얇은 거. 그런 거 2가지 정도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재생연고. 다 끝나고 나면 피부가 빨리 재생이 되고 제가 그것도 유튜브에 올려놨죠. 재생연고가 필요하고 또한 연고가 필요할 때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메디컬적인 부분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연고들 유튜브에 방송 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들 세팅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 정도로 세팅한 다음 그리고 반드시 시술 전에 직전에 색소를 믹싱 하시는 것이 필수. 제가 입술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색소는 나오자마자 바로 공기중과 산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엠보 컬러 있죠. 엠보 컬러 중에 이렇게 열어서 뚜껑 여는 오픈식 떠서 쓰는 거. 저는 별로 비추입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오염이 쉽게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잘 들어가더라도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조금 비추고요. 거의 다 펌핑 아니면은 짜서 쓰는 거 그런 용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색소도요. 손상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상하다 보면 상한 걸로 또 눈썹에 하게 되면은 원인 자체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위생자가 위생 마스크 착용하고 일자 마취 연고 제거를 하고 젖은 솜으로 닦고는 마른 솜으로 다시 닦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디자인할 수 있는 뽀송뽀송한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피시술자 시술 부위 디자인 이거 10분 내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마취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제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래 가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뭐 한지 5분도 안 됐는데 아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10분 이내에 빨리 잡는 연습, 디자인 연습. 지금 독학하시는 분들 많죠. 제 방송 듣는 분들. 그러니까 독학을 하시더라도 디자인 빨리 잡는 체크. 디자인 책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책 만드시든 뭐 복사를 하시든 줄 긋든 하셔서 디자인북 따로 파니까요. 그것도 문의하시면 됩니다. 디자인해서 그 안에서 시간 체크하시면 됩니다. 스톱워치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근데 빨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지 싱크로를 맞게 딱 하는지 양쪽 대칭이 맞는지 10분 안에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9번 피수술자에게 맞는 색소 믹싱을 합니다. 그죠? 이제 마지막 하는 거죠. 믹싱을 그때 하는 거죠. 그리고 10번 선택한 기법에 맞게 1차 시술을 한다. 자, 이때 제가 가로 열고 해놨죠. 이런 팩트적인 색소를 미리 닦지 않아요. 그대로 착색시킵니다. 하나 넣고 닦고 하나 넣고 닦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부 손상이 더 많이 가요. 그러면 그냥 냅두세요. 그 대신 라인을 집어넣을 때 제가 엠보 공판에 스킬 했을 때 막 삽으로 뜨듯이 라인이 안 보일 정도로 하시면 안 되고 라인이 정확하게 보일 만큼 색을 깔끔하게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 라인이 보여야죠. 그죠? 그 고무판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죠? 닦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오른쪽 다 했으면 왼쪽 다 할 때까지 여기 닦아낼 때까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젖은 솜으로 시술 부위를 닦아낸 후 5분 정도 2차 마취 연고 도포. 열성이 많고 랩핑하지 않는다. 같은 말을 한 거죠? 5분 정도라고 했는데 어떤 분은 3분 정도면 괜찮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5분 정도인데 열이 많은 경우는 그냥 오픈해서 쉽게 말라요. 요즘 겨울이라서 뭐 건조해서 이런 경우들은 한 번 더 얇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마취 연고를 젖은 솜으로 닦아내고 젖은 솜도 물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닦아내고 2차 시술에 들어갑니다. 시술 부위의 발색을 세밀하게 살핍니다. 발색이요. 늦은 사람도 있고요. 빠른 사람이 있는데 늦는 사람들 또한 내일 아침까지 발색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재생크림이나 필요한 연고를 도포한다. 자, 오늘 뭐 너무 과했어.
연고에 대한 부분은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서 2020년부터 방송한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은 상세 페이지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2020년부터 공부한 거를 쭉 한번 보시면서 중복되는 얘기들도 많고요. 연고에 대한 필요한 연고, 어떨 때 어떤 연고를 써야 된다. 비교점 이런 것들을 상세히 풀어놨습니다. 그리고 피시술자에게 시술 후 주의사항과 관리 설명을 충분히 숙지시킨다. 당연하죠. 그리고 관리기간에 재생크림이나 연고를 드리기도 하겠죠. 그리고 시술 후 전화와 문자로 탈각 여부와 재생 여부를 체크하고 2차 시술 날짜를 예약합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요. 바로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고객한테. 이게 숙제하시고요. 제가 이때 날짜 보여주면서 고객에게 웃으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 됩니다. 너 이거 체크했지? 뭐 기분 나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고객은 어떤 고객을 만날지는 그 어떤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 단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취 연구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있는 마취 연구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나서 리스크가 생기고 문제가 제일 많이 생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마취 연구입니다. 특히 입술, 제가 입술 방송, 이 앞전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너무 센 퍼센테이지가 있는 화상까지 가는 그런 마취 연고는요, 마취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데미지를 그만큼 입고 피부 화상까지 가는 정도까지 간다면 이건 정말 나중에 색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 된 염증 이유를 모를 만큼, 근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배우신 분들은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 그래서 입술은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피부에 최대한 조심스럽게, 각질이 많으면 각질을 너무 뭐 빡빡 미는 게 아니라 적당히 수분 보충을 해서 시술을 하고 나서 스스로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서 입술이 두 번째 할 때는 맨질맨질 정말 이뻐지는 입술 피부 상태를 만드는 것도 반연구 하시는 분들의 역할이거든요. 첫 번째 안 들어갈 수 있다고 먼저 얘기하세요. 고객들한테. 본인의 입술이 오늘 하면은 완전 뭐 연예인 입술처럼 되는 것 마냥 되게 기대를 하시는데, 그런 기대를 고객들이 하시지 않게끔 해야 돼요. 자기 입술 상태가 이런데. 그리고 2차 때, 두 번째 할 때는 훨씬 피부가 좋아져서 오늘 정말 이쁘게 들어갈 거예요. 그때는 기대를 해도 좋겠죠. 왜냐면 이쁘게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번 정도는 들어가요. 3차로 들어갈 때 정말 꼼꼼하게 넣을 때는 정말 입술에 각질도 없고요. 정말 뽕긋하게 입술이 더 이뻐지고, 심지어는 정말 빠르신 분들은 입꼬리까지 올라간 듯한 느낌으로 입술 시술이 정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다 이 마취 연구에서 조져버려요. 굉장히 선택이 중요합니다. 1차 마취와 2차 마취의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까? 1차 마취 하나로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마취 너무 잘 되면요, 그냥 코 골고 자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요, 1차 마취, 2차 마취를 해도요, 심지어 국수 마취를 한다고 해도 아픈 사람은 아파요. 뭐 중국에는 국수 마취까지 한다면서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소문만 들었지. 그리고 이제 눈썹, 입술, 헤어라인은 1차 연고를 저는 같은 걸 써요. 거의. 9.6, 10.56? 저는 이것만 써요. 아니면 엠나를 쓰는데, 엠나 5%짜리? 이런 걸 쓰던지. 적합해요. 이 정도만 써도. 그리고 피부에 화상이 되거나 자극이 되는 이런 거는 이후, 시술을 아무리 잘해도 이후, 이 물집 잡으랴, 이 화상 잡으랴, 뭐 못하러 이런 시술을 하겠어요. 그죠? 2차 감염이 또 확률이 될 수 있어요. 2차 감염이 되고 나면요, 아유, 그냥 그때부터는 고름 차고 붓고 그냥 난리도 아니죠. 그렇게 되면 또 원장님들은 달달 난리가 나죠. 고객과의 마찰에서 누가 불리해요? 불리한 사람이 당연히 시술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들을 다 줄이고 안 해야 될 부분들은 굳이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운 좋아서 넘어가는 것도 한두 번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걸 직업으로 삼고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리스크적인 건 없애야 됩니다. 그러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2차 마취로 자극을 준 상태에서 혈액을 지원해주며 상처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추가 시술 시 필요한 마취 연고이다.
자, 2차 마취는 혈액을 지원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지혈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체크를 하나 할게요. 237페이지에 지혈입니다. 네.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편집에서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자, 2차 마취제는 자극을 준 상태에서 혈액을 지혈해 준다. 그리고 상처로 인한 통증을 완화시켜 추가 시술 시 필요한 마취 연고다. 근데 간혹 2차 마취 필요 없이 그냥 끝까지 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요, 반드시 시원하게 냉각 상태로 어느 정도 지혈을 해줍니다. 냉각이 되게 좋은 거는요, 바이러스를 억제시키는데 냉각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한때 왜 쿨센스라고 한참 냉각기 굉장히 원장님들한테 많이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뭐 쿨센스 아니더라도 쿠팡에 딱 치면은 쿨링기 쳐도 나와요. 냉장고에 좀 넣어놨다가, 냉동실이죠. 냉동실에 좀 넣어놨다가 다 끝나고 나면 입술이든 눈썹이든 좀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바이러스 억제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부은 것도 가라앉힐 수 있고 염증도 좀 완화시킬 수 있고요. 2차 마취를 할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2차 마취 안 하고 1차로 끝날 경우는 반드시 냉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많아요. 2차 마취는 정품이 있습니까? 정말 그 질문 정말 많이 받을 때 미국 제품 중에 제가 8만 원에 그런 거를 이제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정품 여부는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요건 저조차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재료상에서 정품을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진짜 나 정품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정품 거의 다 유사품이 많아서 이거는 구별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리도카인 연고는 신경계 감각기관이나 의약품, 말주신경계, 극소마취제로 분류되어 있어서 식약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실온에서 1도에서 30도 정도에서 보관하면 좋아요. 그래서 한여름 지금은 괜찮죠. 실내 온도가 아직까지는 뭐 24도, 25도 정도니까 높아봤자. 근데 한여름에 매장에 햇볕이 들어오는 곳인데 오늘 매장 안 나가.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상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차 마취 같은 경우는요. 색깔이 갈변이 됐어. 처음에 살 때는 투명했는데 왜 갈변이 돼서 손상됐나? 라고 생각하신 손상이 아니라 이제 겨울에 매장 안 나가고 매장 실내 온도가 너무 뚝뚝 떨어져 있었고 아니면은 차가운 뭐 차 안에다가 둔다거나 차가 겨울철에 한겨울에는 얼어버리니까 그럴 때는 저온이 됐을 때 갈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해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뭐 갈변이 됐는데 기능이 없다? 그렇진 않아요. 기능은 그대로 보여야 돼. 색깔이 갈변이 됩니다. 그리고 리도카인 부작용은 쇼크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쇼크 정말 무서운 단어인데요. 입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쇼크사가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해외에서는 정말 이게 심장과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흡 곤란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서 약간 굉장히 이상 증세가 생기면서 그럴 때는요 즉시 중단하는 게 맞죠. 이것 때문에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민하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예민한 편이라 좀 저혈압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추신경계에서 경련이 일어나서 이렇게 약간 중독성 증세가 일어날 수 있어서 어지럼증이나 뭐 저혈압, 섬액, 심근 쪽에 약간의 과민이 생겨서 불안정을 느낀다거나 막 호흡이 막 좀 빨라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임산부나 모유수유 중이거나 약을 오랫동안 복용한 약들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체크하셔가지고 반드시 위험성에 있어서 리스크들을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행하시지 마시고요. 예, 진짜 반영구 잘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정말 그런 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토탈북 236페이지, 237페이지를 조금 빠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얘기들이 전부 다
뭐 글이나 아니면은 강의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책에 있어서야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요. 사실 빠르게 얘기를 안 하면 너무 얘기들이 길게 나가서 좀 강의가 지루해질 수도 있고, 또 들으면서 팩트적인 부분들이 속속 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전달을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제일 중요한 반영구 전 상담, 그리고 마취 연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했습니다.